자, 제가 결혼 전에, 제 결혼 늦게 했잖아요. 결혼 전에 저랑 상관이 없다, 내 인생에 이런 단어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있어요. 음. 앞에 신하나 강사님이 해준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자, 어떤 단어였을까요? 지금 생각하시는 단어가 경단력, 외벌이, 그리고 독박육아였다면, 네, 맞습니다. 그 단어는 저의 삶과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 앞에 놓여져 있던 삶은 제 생각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늦게 결혼했는데, 동시에 더 이상 제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이쁜 아이를 둔 엄마가 됐거든요. 남편이 아이한테 집중해 주기를 이제 바라는 부분도 있었고, 아이를 따로 맡아줄 수 있는 분을 찾는 것도 좀 힘들어 가지고, 이제 저희 한국에서 아주 보편적인 문화죠. 독박 육아에 저도 같이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애를 봐야 되니까 당연히 일을 이어갈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일을 안 했다면 남편 혼자 일을 했다는 얘기고, 그럼 그게 외벌이잖아요. 외벌이다 보니까 생활비가 너무 빠듯한 거예요.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싶었는데 이 통장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작은 푸드트럭을 중고로 하나 사 가지고 집 근처 지하철 입구에서 아침에 커피랑 베이글, 김밥 같은 거 파는 거였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활용을 해서 '돈을 한번 벌어 보자.'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아, 오전에 요렇게 해 볼까? 아, 그래, 그럼 장을 보는 시간, 그래, 재료비, 그리고 재료비 사는 금액, 그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이 반짝 오전 시간에만 팔아야 되는 건데, 이 토스트 개수가 대충 이 정도 돼야 똔똔이 되거나 좀 남는데, 아, 현실적으로 시간도 그렇고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나가려면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곳을 찾거나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저한테 더 큰 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이렇게 푸드트럭을 가지고 나가서 '돈을 벌어 보자.'라고 생각했던 건 저의 꿈으로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오후에 틈새 시간에 수업을 한 두어 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푸드트럭 계획을 이제 접고 나니까 '아, 수업을 그냥 늘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인제 아이를 곁에 두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오프라인 과외는 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과외비를 낮춰서 전화로 수업을 하자.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전화 수업을 늘려서 수입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놀이터에 책을 들고 나가 가지고 아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수업을 했어요. 전화로 하는 수업이니까. 육아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인제 애를 보면서 인제 전화 수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예요. 그죠? 근데 그때 저희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1년 내내 콧물을 달고 사는 상황이었어요. 네, 병원을 열심히 다니긴 했거든요. 안 다닌 건 아닌데 다녔어도 뭐 콧물이 줄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이걸 계속 유심히 지켜봤던 옆 동에 사는 아이 친구 엄마가 놀이터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재은이 콧물에 이거 도움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먹여 봐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왜 베이비 페어 같은 거 많이 다녀보셨어요? 거기 가면 번들로 3 개에서 5개 막 묶어 가지고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막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 영양제를 딸아이를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샀었거든요. 그거는 근데 한 번만 먹고 애가 더 이상 먹지 않아 가지고 진짜 집에 찬장에 진짜 먼지 수북하게 쌓여져 있었어. 근데 이 옆동에 사는 재은이 친구 엄마가 권해 준 영양제는, 그때 아이 나이대에 먹일 수 있는 양을 생각해 보면 한 통 사면 2달 먹으면 되는 거였고, 한 통이 2만 원이 조금 넘는 거였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에 만 얼마로 아이 영양제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금액적으로 굉장히 괜찮잖아요. 내가 10만 원 넘게 산 것도 지금 안 먹고 있는데 만 원짜리니까. 그리고 콧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 들으니까 인제 솔깃했죠. 근데 애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 영양제를. 진짜. 그래 가지고
어, 근데 그러니까 저희 딸이 입이 되게 짧아요. 입이 되게 짧은데 잘 먹는 영양제를 하나 발견했어. 엄마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가성비도 너무 좋아. 완전 따따봉이었죠.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영양제를 아이한테 먹이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콧물이 잦아지고 드디어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콧물 문제가 그 영양제로 해결이 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시간 속에서 바로 그 영양제가 내 인생의 시간과 수입을 가져다 주는 요물 영양제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효과를 보고 나니까 제가 보약 먹고 싶어 하는 이제 남편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종합 비타민 한 통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한 통을 가지고 두 달을 먹이면 한 달에 한 6만 원 조금 넘겠더라고요. 그럼 보약보다는 금액이 괜찮잖아요, 많이. 네, 저는 그때 당시 어른 성인용 이제 종합 비타민은 센땡땡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그 가격이면 구매해 볼 만 하겠다 해가지고 남편도 한 달 동안 이제 먹이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 한 달 먹고 나서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 좋은 걸 보고 나니까 제가 이모한테도 또 권하게 되고, 엄마한테도 또 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지인들한테도 하나둘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늙으면 살도 안 빠진다고 하던 이모가 다이어트 챌린지 하고 나서 20년 전에 샀던 못 버리고 있던 옷을 입고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3차 신경통으로 힘들어했던 친구도 건강에 도움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제가 꾸준히 주변에 정보를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3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저의 삶은 어떻게 변했어요? 아침에 푸드트럭 들고 나가가지고 김밥 팔고 싶어 했던 제가 시간의 레버리지가 생기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같이 하니까 그 즐거움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시간의 레버리지가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제 건강 챙기고 그리고 이제 영양제 같이 전달하는 일을 하고 지인들이랑 같이 책도 읽고 영양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나서 점심도 먹고 얼굴 팩도 같이 하고 이거는 저 혼자라면 만들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고 그런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이 저의 오전 시간을 이제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저녁에는 이제 여전히 가외 수업도 해요. 지금처럼 그리고 줌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옆에서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림 그리거나 책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저의 파트너님이 제 강의를 이제 저기 해주시겠다고 아이를 돌봐주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아이를 오롯이 케어하면서 줌에서 이렇게 저의 다양한 지인들과 만나서 같이 배우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년의 시간 동안 저는 그럼 수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 자, 시간의 레버리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돈은 볼게요. 처음에 1년은요,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네, 배움도 배움이지만 그때 너무 저한테 행복이었던 거는 이제 제가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거. 지금 사실 화면에서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유방암 환자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말하지 않으면 이제 모를 정도로 이제 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됐고, 어, 다음 주에 제가 1년 만에 대학병원 검사를 이제 또 가거든요. 정기 검사를. 예전에는 이제 그때 이제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전날부터 일주일 전부터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해요. 가서 또 안 좋아졌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온갖 되게 이제 무서운 생각까지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공포감이나 두려움은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음 주에 대학병원 1년 만에 가는데, 아, 가서 푸드코트 가가지고 뭐 먹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먹지에 대한 게 굉장히 즐거운 상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니까 이제 저와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자, 유산화의 수당 공식적인 이름은 후원수당이죠. 제가 이제 이때부터 후원수당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맛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노하우도 이제 쌓아가는 시기이기도 했고,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됐을까? 성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저보다 선행해서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들이 많은 곳, 그런 선행 비즈니스를 나눔하는 곳이 많은 곳이 또 유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2년 차에는. 그래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얻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3년 차가 됩니다. 3년 차가 되니까 비즈니스 워밍업이 이제 끝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좀 달려볼까? 그런 느낌도 이제 살짝 와요. 그렇게 되니까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좀 더 신나게 뭔가 재밌게 뛰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 뛰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네, 그 에너지가 뭐냐면 비즈니스를 이미 선행하신 분들이 해준 많은 말들이었어요. 그때 그런 말들이 되게 감사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이 진심이 가득 담긴 이런 마음의 말들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 시간 속에서 이제 고마움이 굉장히 많이 쌓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마움이 저한테 엄청난 에너지, 뛸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된 것 같아요. 덕분에 더 많이 신났어요. 그런 말들, 그런 진심의, 진정의 마음의 말들 덕분에.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힘든 모습 보이면은, 이제 그 힘든 모습을 마음으로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던 일 계속 할 수 있게 저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니까 너무 든든했어요. 자, 지금은 이제 4년 차에 진입을 했어요, 제가. 4년 차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날아오를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걸 좀 느끼는 날들이고요. 앞에서 건강을 찾았던 시기, 공부하는 시기, 노하우를 쌓던 시기를 거치니까 이제 이런 시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주유비 정도만 벌면 좋겠다. 주유할 때 남편 카드 안 쓸 정도만 벌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네, 그 정도 벌고 나니까 한 달 먹는 영양제 값을 벌고 싶더라고요. 또 그걸 벌고 나니까 제가 가외해서 버는 그 돈만큼 또 유산에서 벌고 싶더라고요. 이제 또 그걸 벌고 나니까 지금은 내년에 온 가족이 같이 라스베가스 가는 그 비행기 티켓, 예, 그리고 이제 여권 같은 거를 계획표 안에 넣는 그런 이제 삶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 교육이 우선이고 저를 이렇게 꾸미거나 치장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삶을 별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삶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버는 게 나를 위한 일이고 가족을 위한 일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버는 돈 말고 같이 벌어가는 돈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 아이가 원하는 만큼 욕심껏 배울 수 있게 제가 지금 서포트를 해줄 수 있어서 그것도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저기 지금 톡방에 들어가 계신 다수의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수당이 세 자리로 이렇게 툭 찍히면 한국 돈으로 세 자리로 툭 찍히면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비즈니스 4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즈니스 4년 차인데 아직 실버예요. 제가 유산업 비즈니스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꾸준히 했더니 아까 이제 호스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꾸준히 했더니 재미가 점점 늘어요. 그리고 행복이 굉장히 따따블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혼자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사람들이랑 같이 누리는 행복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보다 연차가 아직 짧으신 분들, 이제 여기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이런 행복 지금 나도 느끼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분들은 분명 저보다 더 빠르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 가실 거예요. 네. 저는 이제서야 이걸 느꼈는데 지금 아직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연차까지는 안 됐는데 느끼신다면 저보다 당연히 훨씬 빠르실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행복을 즐기는 삶,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시간과 돈의 레버리지가 생기면서 그 같이 있으면 그저 인제 마냥 정말 마음 툭툭 쳐도 마음이 편한 그런 내 편 대해 줄 사람이 늘어가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거는 삶의 레버리지도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 시작은 아이의 영양제부터였죠. 예, 두 달에 2만 원 쪼끔 이렇게 넘는, 네, 그 영양제부터였는데 저의 그런 작은 선택 하나가 시간 속에서 제 삶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저를 바꿔 놨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스탠다드가 확 달라졌어요. 돈을 버는 것도 '아 이렇게 벌어야 안목 있게 버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4년 시간 동안에서 느낀 것 같아요. 트럭을 포기한 나를 지금 이제 저는 칭찬을 해요. 네. "포기하길 잘했다." 칭찬을 하고, 그리고 아이 콧물 영양제에 마음을 오픈했던 나를 칭찬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사나 실버 디렉터 이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